하면 일단은 고등 과정에선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뭐 고등 뭐 이런 거 빼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얘의 정확한 정의가 뭐냐면 극대값은 로컬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극소값은 로컬 미니멈입니다. 이렇게 알려주자니 그걸 안 알려주신대요. 학교에서 수업했다며. 근데 로컬 메디엄 이런 거 안 알려주시죠. 영어는 안 풀어주셔야죠. 아, 그래. 그러니까 뭐냐면 로컬이라는 의미가 메디엄, 맥시멈. 맥시멈. 어, 진행해도 될까? 그러니까 로컬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전체의 의미가 아니라 그치 그 일번 그러니까 일부 구역에서의 최대다 혹은 구역에서의 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 근방에서 내가 최대고 오케이? 내 근방에서 최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봐. 봅시다. 집중합시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있었어. 그래프가 만약에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배울 때는 꼭지점이라 배웠던 저 점이 그지? 다시 생각해 보면 내 왼쪽 값보다 내가 가장 높죠. 내 오른쪽 값보다도 내가 가장 높아요. 그죠? 맞니? 그런 상황을 이제 극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됐어? 오케이. 한 번 더. 이렇게 있었으면 요 점이 요 점보다 왼쪽 값들도 어느 누구도 얘보다 작은 값이 없어요. 그죠? 어느 누구도 그치 얘보다 큰 게 없어 그러니까 작은 게 없습니다. 그죠? 오른쪽에서도 오케이 그걸 이제 극소값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 집중합시다. 자 근데 애들이 착각을 하는 게 이게 봐봐 아까 그림 다시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변했어요. 그죠? 그랬기 때문에 얘가 딱 그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는 저점에서 가장 높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그죠? 맞니? 반대로 감소하다 증가했어. 돼? 그러면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저점에서 가장 낮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얘는 함수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그 점이었던 거지.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는 그러니까 증가로 바뀌는 점이라고만 생각을 한다고. 되니? 돼? 근데 이건 요 두 가지의 생각은 요건 뭐 할 때만 연속 함수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그림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이렇게 있었어. 돼? x는 a에서. 오케이? 이 상황 한번 보자고. 내 왼쪽을 봐봐. 내가 제일 높아, 그지? 맞니? 내 오른쪽을 봐봐. 내가 제일 높아, 그지? 여기가 제일 높잖아. 어떤 값들보다 높은 거 아니야? 그치? 내 가까이 있는 아이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됐니?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만 보자고. 근데 지금 저기는 왼쪽은 증가하고 있죠. 오른쪽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오케이? 항상 증감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거야, 일단. 첫 번째. 극값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감이 바뀌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되겠니? 됐어? 자, 그리고 표현을 좀 볼게요.
내 근방에서 내가 제일 높아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됐니? 그러면 이 얘기를 꺼낼 거라고. 충분히 작은 양의 실수 H에 대해서 내 왼쪽 값보다 내가 커. 오케이? 될까? 됐니? 이고 내 오른쪽 값보다도 내가 커.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충분히 작은 양의 실수에 대해서. 오케이? H에다 뭘 넣든. 그지? 됐니? 왼쪽의 값들을 대입한 것보다 높고 오른쪽 값들을 대입한 것보다도 높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말하고 있는 게 극대죠.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왼쪽 값보다 낮아. 내 오른쪽 값보다도 낮아라는 표현을 저렇게 수식으로 쓸 거라고. 표현을 줄 거라고. 이게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극소일 거야. 되겠니? 됐어요? 음, 이렇게도 주죠. 이렇게 줘요. 충분히 작은 양의 실수 H. 됐어요? 그리고 구간을 이렇게 줄 겁니다. A-H부터 A 플러스 H까지. 에서 오케이? 있는 임의의 실수. 그러니까 임의의 실수는 어떤 값을 갖고 오든 FA가 그 FX보다는 커놨대. 그럼 FA가 가장 높다는 거잖아. 저 구간 안에서. 됐니? 그러니까 얘가 말하고 있는 게 뭐야? 얘가 극대화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야. 돼? 이건 극소야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될까요? 그죠? 이해가? 그러니까 저런 표현들이 등장할 거야. 그러니까 일단 극대가 뭔지 극소가 뭔지부터 그러니까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전체에서의 최대 혹은 전체에서의 최소가 아니라 그치 어떤 그 구간 안에서 오케이 근방에서의 최대와 근방에서의 최소를 찾자는 거야. 되니?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 실 때의 특징을 한번 봅시다. 그래프를 먼저 생각해 볼게. 이러면 극소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이러면 극대화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는 그쵸? 저것도 극대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미분 가능하다 아니다를 따질 게 아니라 그지? 근방에서 최대냐 근방에서 최소냐를 판단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극대값 혹은 극소값을 갖는 거, 뭐 절대값 그래프에서도 극대값을 가져요. 극소값을 가져요. 그렇죠? 뭐 이런 아이들을 아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러니까 왼쪽 두 개는 미분 가능할 때야. 그치?
첫 번째. 얘네들은 미분 가능 함수에 대해서 오케이? 저 극대값과 극소값을 가질 때 특징을 한번 얘기해 줄래? 특징. 음. 유형 가능한데. 음. 이 점 어떤 점이야? 아니 그러니까 극소값을 갖는 저 점이 뭐 어떤 점이냐고. 그리고 대칭. 왜? 대칭성 안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아, 미분으로 들어와 봐. 저 점 어떤 점이냐고. F 프라임. 그치. 맞아. 극대값 혹은 극소값일 때 f 프라임 x가 뭐가 돼? 0이 돼. 왜냐면 자 생각을 해봐. 극대 또는 극소가 연속이면 연속 함수이면 어때야 극대 혹은 극소가 될 수 있냐면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점이 맞겠죠. 그렇지 않아? 연속 감소 그 증가하다 감소하고 혹은 감소하다 증가할 때가 극대 또는 극소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증감이 바뀐다는 건 미분 가능 함수에서 그치? f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야. 그렇지 않아? 프라임 이제 증가와 감소는 뭘로 판단했어? 프라임의 부호로 판단을 했잖아. 그렇지 않아? 네.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된다고. 그럼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려면 딱 그 바뀌는 점에서는 딱 0이 됐겠죠. 양수냐 음수냐의 기준이 0이었을 테니까. 네. 맞아? 네. 돼? 네. 될까? 자, 얘는 그걸 얘기할 수가 없죠. 미분 불가능한 점에선. 그치? 미분 불가능한 점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 거야.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가 돼요. 그죠? 후보죠. 될까? 음. 맞니?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하다고 다 또 극값은 아니라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왔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쟨 극값 아니에요, 그죠? 미분 불가능하지만, 그지? 되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보는 수밖에 없어. 그래프를 그냥 다 직접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그죠? 오른쪽 얘기네.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조금 더 편해지겠다. 조금 더 편해지겠네요. f 프라임이 0인 순간이야, 그지? 됐어? 자, 그러면 잠깐만 이 얘기를 좀 꺼내볼게. 미분 가능 함수 fx에 대해서 될까? f 프라임 x가 0이면 f 프라임 a가 fx는 x는 a에서 극값을 가집니다. 맞나요? 아, 틀려요. 틀려요. 왜? 학교에서 역은 아니라고 해요. 여기 참일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필요 충분 조건이면 여기 참이잖아. 명제도 참이고 여기도 참이잖아.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다 또 피보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왜 아닌데? 저 말은? 그렇어. 미분 가능한 함수야. F야. F가. 그러니까 프라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프라임이 0이라면 그치? 그 값을 기준으로 증감이 바뀔 테니까 그 값을 가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맞니? 맞아? 다시 정리해 줄게. 미분 가능 함수야.
프라임 쓸 수 있어. 근데 프라임 값이 0이야. 프라임 값이 0이면 그 0인 값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거기 때문에 됐니? 증감이 바뀔 그러니까 부호가 바뀔 거고 그러니까 증가 감소가 바뀌어서 그 값일 거야 라는 말이야. 근데 그 말이 틀렸대. 어디가 잘못됐죠? 지금 내 말에서 뭐가 잘못됐지? 증가가 써줄까? 자, 봐봐. 미분 가능해. F' 사용 가능해. 근데 F'A가 0이야. 그러면 A를 기준으로 F'의 부호가 바뀌어. 그렇기 때문에 F의 증감이 바뀌어. 그러니까 그 값을 가진다. 여기 틀린 거 진짜 여기까지는 진짜 뭐가 잘못됐죠? 어디가 잘못됐죠? 부호가 바뀐다? 그치? 이게 잘못됐죠. 이 생각 때문에 펄스인 거야. 왜? 프라임이 0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값이 0이라 그래서. 0, 그러니까 그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가 항상 달라져? 예를 들어 F'이 오케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접했어. 그럼 왼쪽도 플러스고 오른쪽도 플러스잖아.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뭐일 수가 있어 이렇게. 중근일 수가 있다는 거지. 될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림에서 F는 가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걸 이제 멈칫점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될까? 그러니까 저기서는 뭐 하지 않아. 그 값을 갖지 않아. 알겠니? 왜?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될까?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 잘 봐. 이런 상황이야. 자, 그 값을 가질 때가 있고, 오케이? 미분 가능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할까요? F'A가 0일 때가 있어.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질 때가 있고. 될까? 자, F'A가 0이 아니지만 X는 A에서 그 값을 가지는 케이스가 있다 그랬어요. 그 값을 가지지만 프라임이 0은 아니라는 거야. 돼? 돼?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요 구역을 따지자고, 요 구역. 돼? 그 값을 가져. 하지만 프라임은 뭐가 아니야? 0이? 아니야. 됐니? 돼? 그게 무슨 케이스야? 어? 이거 못 들었어. 상수함수는 이거 극값인가요? 아니, 딱 그 점에서요. 그게 뭐죠? 그리고 게다가 심지어
얘는 프라임 0입니다. 상수함수는. 그런데 그러니까 좀 더 개념에 대해서 깊이를 키워야 돼요. 이게 이거죠. 왜 프라임 0이 아니겠어? 미분 불가능했으니까. 그지? 맞아? 됐어? 혹은 아까 봤듯 이런 아이들도 있죠. 연속함수가 아니어서. 그치? 됐어요? 자, 프라임이 0이지만 그 값을 안 가지는 두 번째 요 케이스들도 있어요. 그죠? 됐나? 저긴 뭐죠? 저기가 얘죠. 멈칫. 멈칫. 될까? 될까? 여기까지 돼요. 자, 그 값이면서 프라임이 0인 게 그게 이런 아이들이죠. 오씨, 뭐야. 오? 뭐 이런 아이들. 될까요? 여기까지 돼. 그치? 처음에는 조금 그 극값의 정의에 대해서 딥하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극값이다 아니다라고 판정되어지고 그리고 그게 그러니까 언제 극값을 가지냐 가지지 않냐를 명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기본 전제는 근방에서 최대고 근방에서 최소인가. 오케이? 그게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프라임이 0인 건 맞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맞다고 봐. 거꾸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이거 일로 빠질게요. x는 a에서 fx가 그 값을 가진다면 f'a는 0이다. 이건 true라고. 미분 가능한 함수가 극대 또는 극수였다는 건 그치. 그때 프라임이 0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호 증감의 부호가 바뀔 건데 그러려면 0을 통과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건 맞죠. 반대로 근데 0이었다고 해서 항상 부호가 바뀌는 건 또 아니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해가? 되겠니? 그리고 미분 불가능한 함수들도 충분히 뭘 가질 수가 있어. 그 값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그건 미분 불가능하니. 그치? 그래프를 그냥 일일이 fx를 그치?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돼? 여기까지 돼? 됐어? 여기까지 질문. 없어? 그리고 나서는 조금 쉬워지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나한테 묻는 건 이게 미분이라는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분 가능한 함수를 주고 나서 그 새끼의 극대 또는 뭐 극소에 대해서 막 물을 거야. 알겠니? 맞니? 그건 되게 쉽겠죠. 빨리 프라임 구하고 그리고 나서 프라임의 근을 구하고 오케이? 그러니까 프라임의 부호가 언제 바뀌는지 체크해서 그지? 그 근을 갖고 움직이지 않을까? 돼? 됐어? 자, 몇 개 좀 보고 가보죠. 자, 얘 좀 볼게요. 미분 가능하면서 fx를 줬어, 그죠? 오케이? 모드를 좀 바꿔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란 말이 따로 없으면 미분 불가능한 상황까지도 우리는 고려를 해야 돼. 미분 가능하면서 fx가 라는 말이 없었다고 치자. x는 2에서 그 값을 가진대. 돼? 그럼 f'2가 0이다. 맞아? 그건 틀려. 그지? 미분 불가능해서 이 x는 2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인데 그때도 그 값을 가질 수가 있거든. 그럼 프라임이 몇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단 얘기야. 그때는. 알겠니? 알겠어? 자, 근데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기억이 참이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걸로 장난질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정확하게 알고 가자는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 니은은
미분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건 연속이죠. 이건 보나 뭔 갑자기 그죠? 3부터 4 사이에서 프라임이 양수면 증가죠. 맞습니까? 음. 구간에 속하는 어떤 a에 대해서 f'a가 0이면 극대 또는 극소를 가집니다. 맞아? 틀리다니까. 프라임 값이 0이라 그래서 그 값을 갖는 건 아니라고. 모른다고. 멈칫점일 수도 있다고. 알겠니? 됐어?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죠. 이해가? 오케이? 아, 그러니까 진짜 그냥 되게 단순하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진입한다는. 특히 그러니까 여기를 내가 지금 계속 길게 끄는 이유가 여기가 진입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럼 진입판단이 만약에 나오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풀면 안 된다고. 오히려 그냥 뭐 문제에서 뭐 어떤 값을 구하시오, 뭐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는 그냥 이게 툭툭 갈 수 있는데 진입판단은 좀 더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니까. 자, 얘도 보죠. 자, 다항함수 fx라는 말이 있어. 다항함수 fx라는 말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가 뭐야? 오케이.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그럼 그 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이다. 오케이, 맞지? 프라임이 0이라고 그 값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그 값을 가진다면 프라임이 0이었다는 거죠. 됐어요? 미분 가능한 함수 안에서. 알겠니? 자, 니은. 양수면 그 값을 가지 않겠죠? 그죠? 될까요? 니은도 맞겠네요. 그죠? 디귿. f'a는 0인데도 x는 a에서 그 값을 갖지 않으면 그죠? 항상 증가 또는 항상 감소, 잠깐 멈칫점이었을 뿐이니까, 그지? 좌우에서 계속 양이거나 음이다. 맞아? 디귿 맞아? 맞아요. 맞아요. 아니요, 틀려요. 아까 재현이가 걸었던 그게 이거지. 상수함수야. 상수함수는 그 값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가 a였다고 치자고. 프라임이 0이잖아. 하지만 그 값을 갖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항상 양이건 항상 음이야? 아니야. 0일 수도 있어. 상수함수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치? 돼? 그러니까 여기에 이것도 추가해서 그려줘야겠구나. 이 멈칫점도 있지만 상수함수도 있다는 거지. 일정 부분은 상수함수의 역할을 한다면, 오케이? 거기서는 그치. 그 값을 안 갖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프라임은 0이지만. 이해 가니? 근데 전 아직도 상황에서 왜 극값을 가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근방에서 그때 개념이 그 FA가 F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그러면은 크거나 같다는 아니죠. 아니에요. 저 상수함수 때는 또 지랄 맞으면서 이게 막 그 논란이 막 있었어. 저걸 취급할 거냐 말 거냐. 오케이? 자, 719번 갑시다. fx에 대해서 다음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x는 a를 포함하는데 그지? fa가 fx보다 작거나 같대.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죠? 그치? 그 구간 안에서 a가 제일 낮다는 거 아니야? 그치? 오, 맞아요. 그죠? 이해가? 두 번째, 니은. 미, 그죠? 니은은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을 가지면, 니은도 계속 나오는 얘기네, 그지? 그치? 이렇게 말이 나올 거야, 그래서. 삼승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고 얘기해. 알겠니? 됐어? 그때 증가할 필요 충분 조건은 이 구간에서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쵸. 증가한다는 거. 맞죠? 맞아요. 이건 증가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네.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함수라는 건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지? 맞아. 잠깐 멈칫할 수 있지만 그 멈칫점이 있다 그래서 증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순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네. 돼요? 자, 예를 봅시다. 어떤 구간에서 증가하면 프라임이 뭐다? 양수이다. 맞나? 맞아요. 증가하면 맞지 않나요? 이거 불안하다. 그죠? 네. 2번은 요게 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증가함수이면 프라임이 0보다 커나 같다. 맞죠? 3번.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거잖아. 그것도 맞네요. 극소 맞죠? 다항함수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쓸 수 있는 거야. 미분 가능하니까 저런 걸 쓸 수 있는 거 알겠니? 됐어?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맞네요. 그죠? 5번 틀렸어요. 극대값은 잠깐만. 잠깐만. 극소값보다 반드시 큰 것은 아니다. 잠깐만, 뭐가 잘못됐지? 1번이 잘못된 것 같은데? 1번이요. 어떤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해서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는도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치? 는요. 그쵸? 잠깐 멈칫할 수 있다니까? 뭔지. 그지? 이 얘기인 것 같아. 될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이제 가봅시다. 이제 계산 쪽으로 넘어올게요. 이쪽은 좀 머리가 좀 덜 복잡할 거야.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극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면 미분 가능함수 fx에 대해서 근데 미분 가능함수를 줄 겁니다. 다항함수 줄 거란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오케이. 근데 가끔 저게 뜨겠죠. 이제 난도가 올라가면 절대값을 갖고 건드릴 거야. 나중에. 오케이. 나눠서 그래프 하나하나 딱 보면서 움직여야 될 거고.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제 슬슬 잘 그려야 된다는 얘기고. 자, 보면 첫 번째 당연히 f'x 구한다. 되니? 그러면서 f'x의 근을 구한다. 프라임의 근을 어쨌거나 근을 구하는 행위는 인수분해를 할 거야. 가끔 안 된다면 근의 공식을 쓰기도 하겠죠. 만약에 프라임이 몇 차였으면 2차였으면 오케이? 그리고 반드시 웬만하면 꼭 f 프라임의 그래프를 그려요. 정확한 부호를 체크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래서 부호가 f 프라임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면 극대일 거고 f 프라임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가 된다는 걸 이용을 할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그래서 예를 들어 극대값을 가질 때가 알파였고 극소값을 가질 때가 x는 베타였으면 오케이? 그때 f 알파가 극대값인 거고 f 베타가 극소값인 거야. 오케이? 그냥 계산 라인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천천히 몇 개만 한번 풀어보면 네, 선생님. 원칙점이 나온다 해서 다 극값을 안 갖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근데 원칙점이 나오면 극값을 다 갖지 않아요.
멈칫점을 가지면 그 값을 다 갖냐고? 네. 아니 안 갖는다니까? 멈칫점이 그 값이 아니라니까? 어렵네요. 아니, 멈칫점은 그 값이 아니에요. 아니 어. 보죠. 자, x는 a에서 극소값 b를 가진대. 됐어요? 네.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야, 그치? 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야. 그죠? 네. x 마이너스 1과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 맞죠? 얘가 1, 여기가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증가하다가 감소하다 증가해.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해. 그지? 여기 1, 여기 몇? 3. 그죠? 극소값 언제 가죠? 3일 때 가죠. 맞니? 3에서 3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고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27 빼기 9, 6에 54 더하기 27 플러스 9. 9야. 그지? A는 3, B는 9야. 12가 됩니다. 오케이? 네. 이해가? 네. 음. 자, 또 볼게요. fx가 x3승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에 대해서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의 y절편을 gt라고 합니다. 네. gt를 한번 생각해 보면 f 프라임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잖아. 맞니? 그럼 저 t, ft에서의 접선은 y 빼기 ft가 t3승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2t는 f 프라임 t 3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t야, 그지? 네. 접선의 y절편은 x가 0일 때의 y값이잖아. 맞니? 그럼 gt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3승 더하기 6t 제곱 마이너스 2t 맞아? 네. 더하기 t 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2t야. 마이너스 2t 3승 더하기 3t 제곱 맞아? 네. 그럼 얘의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해달래 다시. 돼? 됐어? 아직 더 쉽게 가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지금 설명 안 했으니까 그냥 해볼게요. G'T는 마이너스 6t 제곱 더하기 6t 맞나? 네. 그러면 얘가 6t로 묶으면 마이너스 t 더하기 1이니까 0과 1이었던 거지. 됐니? 네. 감소, 증가, 감소니까 이렇게 생겼고 0이고 여기가 1이었던 거죠. 네. 극소값 a 0을 집어넣었을 때 극소값 0 1을 집어넣었을 때 극대값 마이 더하기 3 1 그죠? 두 개 더하면 1이었겠네요. 그죠? 계산 자체 그러니까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오케이? 될까? 조금만 몇 개만 더 해보면
얘도 볼게요. 극대값과 극소값이 절대값이 같고요. 그 부호가 서로 다르대. 이게 지금 걸리는 게 요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차라리 저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미정계수가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이 아닐 때의 문제가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x3승 마이너스 k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3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어쨌거나 똑같이 미분한 다음에 그 새끼의 그 근을 볼 거잖아. 근데 얘를 미분해버리면 k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근을 보기가 매우 불편해져. 오케이? 나중에 그런 문제들까지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또 볼게. 그것도 이제 그 문제가 구성이 잘 돼 있어야 내가 지금 그냥 막 만드는 거고 그냥 그런 예만 보여주려고 한 거니까 저걸 보는 게 아니라 잘 짜여진 그 문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여줄게. 좀 이따가. 알겠지? 나중에. 일단 이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야. 왜냐면 저 K가 어쨌거나 프라임에 관여를 안 해요. 그잖아. 미분하면 죽잖아, K는. 그지 않냐고. 그러니까 F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야.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야. 마3이랑 1로. 그러니까 마1과 3이 근이었죠. 맞죠? 그럼 증감 증인데 여기 마1 여기 3이었단 거지. 됐어? 이것도 더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지금 아는 선에서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가 극대야. 그지? 마이너스 1을 넣어봐. 마1, 마3, 9 플러스 K야. 그지? K 플러스 5네요. 그죠? 될까? 3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0 플러스 그러니 K-27이니? 네. 그럼 얘랑 얘가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건 두 개 더하면 0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이 K-22는 0, K는 11이었던 거죠. 간단해요. 그치? 이게 어려우면 안 되죠. 그죠? 그죠? 단순 그냥 계산들인데.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음, 이게 말하고 있는 게 뭐죠? X 세제곱으로 가자. 최고차항이 X3승이다. 그죠? 됐어요? 그리고 봐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될까? 그러면 F 프라임은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였을 거 아니야. 맞지? 예.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텐데 예. 한 근이 마일이고 한 근이 2였다는 얘기 아닐까? 예. 이 새끼의 근이. 예. 그 말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a분의 b 얘가 1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예. 맞니? 네. 2a는 마3이었다는 얘기야. 그치? 두 번째 3분의 b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2였다는 얘기야. 그치? b는 몇이었다는 얘기야? 마리 2였다는 얘기야. 즉 f 프라임은 3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이야. 그치? 나한테 묻고 있는 거 이 f 프라임 3이라는 거죠. 맞지? 3 집어넣어봐. 27 빼기 9 빼기 6 12 그치? 네. 그걸 2배 24 답이겠네. 오케이? 간단하죠? 안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얘도 볼게요. 프라임이 그린 것 같습니다. f 프라임이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2ax 플러스 b인데 걔네들의 두 근이 2였단 얘기는 근각에서로 가면 마이너스 a분의 b 6분의 2a가 3입니다. 그죠? 두 근의 합. 그죠? a는 9가 됐네요. 그죠? 네. 두 근의 곱
마이너스 6분의 b가 2였은 건 b는 마이너스 10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봐봐. fx는 마이너스 2x 3승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인데, 그러니까 잠깐만. a가 9였죠. 네. b가 마이너스 12였죠. 그죠? 네. 그러면 자,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지. 네. 맞아? 네. 1을 넣었을 때가 극소겠네. 그러면 네. 1을 넣어봐. 마이 더하기 9 빼기 12 더하기 c인데 이게 마이였다며. 네. 극소가. C가 3이에요. c가 3이니? 네. 그럼 이제 뭘 집어넣으면 돼?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마 16 더하기 4, 9, 36 마이너스 24 더하기 3. 그죠? 마이너스 1인가? 그죠? 될까? 네. 되십니까? 계산 어렵지 않죠? 네. 오케이. 자, 이제 지난 주 중에 봤을 때 니네가 다 까먹었던 2대1. 3참수의 극값에 대해서. 오케이. 자, fx가 ax 3승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라면, 오케이. 다 극값, 근데 그러면서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겼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야. 됐니? a가 양수일 땐 이렇게 생겼고요. a가 음수일 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면 저렇게 생긴 거야. 알겠니? 됐어? 됐어? 자, a가 양수일 때만 볼게요. 똑같은 얘기니까. 자, 여기가 x는 알파, 여기가 x는 베타였다면, 네. 그러니까 알파에서 극대, 베타에서 극소를 가졌다면, 네. 오케이? 그럼 우리는 머릿속에 이걸 떠올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될까? f 프라임의 그래프가 됐죠? 네. 자, 첫 번째. 자, 특징이 뭐가 있냐면 요 점을 주목하셔야 돼요. 프라임에서의 대칭축에 해당하는 저 점. 오케이? 이게 봐, 얘들아. 얘가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지. 네. 그럼 요 점이 뭐가 되냐면 x는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3a분의 2b가 돼. 네.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6a분의 2b. 즉 마이너스 3a분의 b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될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를 하면 봐. 사실 프라임 입장에서 프라임의 프라임이 0이 되는 점이야. 그치? 프라임의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점이잖아. 저 점이. 그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구하기도 해요.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얘일 거 아니야. 네. 얘가 0이 되는 점이라서. 그래서 이렇게를 구하기도 해요. 마찬가지 얘기죠. 네. 그래서 2 프라임이 0이 되는 점. 오케이? 혹은 프라임의 대칭축 같은 얘기일 거야. 네. 자, 요거 마이너스 3a분의 b를 암기해 놓으시고 요걸 이제 요 점을 그래서 뭐라 부르냐면
변곡점이라 불러요. 물론 수투 교육과정에서는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안 나와요. 저 변곡점이란 개념은 미적분이라는 교재에서 나옵니다. 오케이. 근데 저 변곡점을 대충 저거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이게 구하는 게 되게 편해서 알려주는 거야. 알겠지? 딥한 얘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냥 저거거든. 변곡점이 어떤 점이냐면 이거야. 위로 볼록하다가 여기서부터 아래로 볼록하거든. 위로 볼록하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혹은 아래로 볼록하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점. 저걸 이제 변곡점이라 불러요. 오케이? 됐니? 자, 저 변곡점을 되게 많이 이용할 거야. 첫 번째. 왜 저 변곡점을 알려줬냐면 3차 함수의 성질이 뭐냐면 변곡점을 기준으로 대칭이에요. 알겠니? 그럼 우리는 저 대칭성을 이용할 거라는 거야. 첫 번째, 극대값 돈 더하기 극소값을 물어. 요 값 더하기 요 값을 구하는데 중점이잖아. 그럼 가운데 거의 2배 아니야? 가운데 거의 2배 하면 되는 거지. 중점의 2배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중점이니까, 그지? 그 두 개의 합은 2 곱하기 변곡점의 y좌표니까 f 마이너스 3a 분의 b. 이걸 쓰면 바로 구할 거라는 거지. 극대 더하기 극소를 묻는 다음에. 오케이? 외우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안 해오면 그렇게 우리 저 시험에서 이번에도 저런 것처럼 돌아가는 거야. 길게 가는 거야. 풀이가. 이걸 쓰면 그냥 한 줄에 푸는 거고. 알겠니? 두 번째. 극대 빼기 극소야. 네? 됐어? 극대 빼기 극소는 이건 적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어차피 우리는 적분 또 배울 거니까. 오케이? 적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외워두면 좋아요. 2a분의 이렇게 써야겠다. 아,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외워두세요.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이 베타랑 이 알파입니다. 오케이? 이게 적분, 그러니까 나중에 적분을 배우면 알아. 그러니까 왜 저 공식이 자연스럽게 나오는지는 적분을 해야 알 수가 있는데. 알겠지? 일단 외워두세요. 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 세 번째. fx는 0의 세근을 pqr이라고 하면 오케이? 뭐 허근일 수도 있고 식은일 수도 있고 상관없이 자, 첫 번째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마이너스 a분의 p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여기서의 뭘 볼 거니까 근각계수를 볼 거니까 마이너스 3a분의 2b였어 그지? 맞아? 그러니까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있는 거 p 더하기 q 더하기 r은 2분의 3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혹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분의 2 곱하기 p 더하기 q 더하기 r 이런 관계에 있는 거 근과관계 근과계수를 이용해서 p 더하기 q 더하기 r을 알면 알파 더하기 베타를 쉽게 구할 수가 있고 반대로 알파 더하기 베타를 알면 p 더하기 q 더하기 r도 쉽게 알 수가 있을 거란 거죠. 그죠? 여기서 3분의 2배 됐잖아. 그럼 여기서 거꾸로 1로 가려면 2분의 3배 되면 되는 거죠. 돼요? 될까? 자, 한 번 더.
Q 더하기 QR 더하기 RP. 그게 A분의 C였어, 그지? 근각계수 3차에서. 근데 알파 베타가 몇이니까? 3A분의 C가 되잖아. 여기서의 근각계수를 봐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PQ 더하기 QR 더하기 RP는 3알파 베타가 될 거야. 거꾸로 알파 베타는 3분의 1 PQ 더하기 QR 더하기 RP가 됐을 거라고. 되겠니? 됐어? 그러니까 관계를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를 좀 더 빠르게 쉽게 구할 거란 얘기야. 우리 아마 요 얘기가 나왔었죠. 주중에 풀 때. 그죠? 오케이. 네 번째. 이건 간단한 얘기인데. 우리 했던 얘기야. 2대 1. 오케이. 거리의 비가 항상 2대 1입니다. 알겠죠? 여기도. 2대 똑같이. 여기가 1. 2대 1도 이용을 많이 할 겁니다. 알겠죠? 지금 적힌 것들은 웬만하면 다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야 빨라져요. 알겠죠? 아니어도 풀 수 있어. 아까 처음에, 그러니까 그 전에 풀었던 문제 푸는 방법으로. 알겠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설명 되게 할 게 많아서 막 했는데 그렇다고 처음 것부터 다시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값 뭐라고?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야. 알겠지? 근방에서 최대인지 근방에서 최소인지를 보는 거야. 알겠지? 돼? 그러면 그리고 또 미분 가능한 함수인지 미분 가능한 함수가 아닌지에 따라서 그치? 판단하는 법이 달라지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해서 프라임이 0일 그러니까 극대라면 혹은 극소라면 극값을 가지면 프라임이 0인 건 맞지만 프라임이 0이라 그래서 그치? 극값을 가지는 건 아닐 거야. 왜? 멈칫점이라는 게 문제가 되고 상수함수가 문제가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미분 불가능 함수라면 그려보는 수밖에 없어. 꺾였는지 아닌지. 그죠? 됐어? 연속인지 아닌지. 몇 개만 보고 아 잠깐만. 이것도 좀 가보자. 삼차 함수가 극값을 가지고 싶대. 되게 단순해요. 생각해봐. fx가 ax 3승 더하기 2 bx 제곱 더하기 cx 플러스 d면 오케이? 그러니까 잠깐만 극값을 가진다는 건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f 프라임이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 프라임 2차 함수는 이렇게 세 종류일 거 아니야. 네. 판별 t가 양수일 때, t가 0일 때, t가 음수일 때야. 그지? 네. 그럼 얘는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증가하니까. 그죠? 뿔뿔이면 가다가 잠깐 멈칫했다가 다시 이렇게 하니까. 그지? 얘는 그냥 가니까. 안 갖고 안 갖고 갖는다는 거지.
즉 8분의 t가 4분의 t로 갈게요. b제곱 마이너스 3ac가 양수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치? 맞아? 뭐 이건 너무 그치? 간단하게. 음, 몇 개 더 문제를 보고. 아니야, 안 할래. 시킬래. 문제를 풀기 싫어요. 그게 맞는 얘기야. 맞아요. 아니, 지금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